자,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비디오 4x 카메라, 요거 파노라마 카메라 말고 요거 설명할 때 이제 얘기했던 대로 유자차가 있지. 오늘은 틸트, 무브먼트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대형 카메라 모르겠어, 풍경하는 사람들 말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로는 4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틸트, 스윙, 왜 2개밖에 기억이 안 나지? 하여튼 몇 개 더 있어.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그 다음에 Rise and Fall, Tilt, Swing, Rise and Fall, 아마 이거 4개일 텐데, 그 중에서도 풍경 사진을 찍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거 Rise and Fall은 내가 그거 비율로 설명해 드릴게요. 풍경 사진에서 틸트가 가장 많이 쓰이고요. 한 100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한 70%가 틸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0% 정도가 이제 Rise and Fall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15%로 해야겠다. Rise and Fall 15%, 나머지 15%는 스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풍경 사진을 기준으로 하는 얘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콜로라도에 살면 이제 산이 백그라운드다 보니까 스윙은 콜로라도에서는 써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 쓴다는 얘기죠. 아마 한국의 풍경도 거의 대부분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틸트만 잘 배우시면은 다른 무브먼트는, 뭐 다른 대형 카메라 분들께는 죄송하지만은 다른 무브먼트는 필요가 없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의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비판할 말이 있으시면 코멘트로 달려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메라 이제 리얼 스탠다드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론트 스탠다드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필름이 여기 사이드고 이제 여기가 렌즈 사이드예요. 그래서 렌즈와 필름이 일자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depth of field, 이제 심도라고 하죠. 심도가 이제 아무리 f-stop을 줘도 일정 거리 이상으로 심도가 넓어질 수가 없어요. depth of field가. 하지만 이 상태에서 렌즈 사이드 프론트 스탠다드를 요렇게 앞으로 대가리를 이렇게 뉘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필름 사이드와 렌즈 사이드, 빛이 들어오는 사이드가 평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의 심도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심도 부분이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제한 갓과 비슷하게 이제 심도가 바뀌는데, 그거를 이제 대형 카메라에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예제 사진을 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포커스 잡은 게 어디냐면은 요 백그라운드 포커스를 잡았어요. 일반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도 그렇고 뭐 필름 카메라도 똑같고, 백그라운드 포커스를 잡으면은 아무리 f-stop을 줘도 여기 foreground, 그러니까 foreground 한국말로 뭐예요? 기억이 안 나. 하여튼 foreground까지 100% 샤프하게 포커스가 잡힐 수가 없어요. 디지털 카메라를 쓰는 사람들은 2장을 찍어요. 하나는 백그라운드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는 여기에 포커스 맞추고, 하나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디지털 쓰는 사람들은 이제 포토샵을 이용해서 포커스 스태킹이라는 그게 포토샵 중에 기능이 있어요. 그걸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디지털 하는 사람들은 필름은 2개를 찍어서, 안 그래도 장당 뭐 7,000원, 8,000원 하는데 2개씩 찍어서 이런 돈도 많이 들고 이렇게 포커스를 스태킹 하다가 카메라를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은 필름 같은 경우는 디지털과 다르게 조금 고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카메라는 이제 그걸 상쇄시킬 수 있는 무브먼트가 이제 틸트라고, 프론트 스탠다드 틸트라고 하는데, 프론트 스탠다드 틸트가 뭐냐면은 이제 명칭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프론트 스탠다드예요. 이게 프론트 스탠다드고 이게 리얼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프론트 스탠다드를 틸트를 하면서 이제 foreground와 background를 동시에 샤프하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이제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foreground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 지금 이 상황은 아까도 말했듯이 백그라운드만 포커스를 잡은 거고, 여기 나무들과 포그라운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쪽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 포커스가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제 한번 지금 아까 말했듯이 여기 프론트 스탠다드를 이런 식으로 프론트 스탠다드 이런 식으로 대가리를 누일 겁니다. 자, 자, 이런 식으로 대가리를 누일 거고요. 잠시만. 그 다음에 포커스를 리포커스를 해야겠죠.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고, 자, 지금 보면은 내가 대충 했는데 이 작업을 대가리 누였다가 포커스를 다시 맞추고 또다시 대가리를 누였다가 포커스 다시 맞추고,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로 이렇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포커스가 전체적으로 다 맞을 때까지 한 3번, 4번 반복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난 지금 한 번만 했는데 뭐 운 좋게 한 번만에 포커스 다 맞았어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제 백그라운드에 포커스를 맞추고 대가리를 조금 뉘어서 폴그라운드 포커스 맞았는지 안 맞는지 보고 뭐 대충 맞다 싶으면은 렌즈를 고정시키고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 자, 한 번만에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안 맞네 싶으면은 다시 한번 대가리를 해요. 이걸 앞으로 내릴지 뒤로 내릴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렌즈를 고정하고 포커스를 맞춰요. 이렇게 한 3번 4번 하다 보면은 포커스가 전체적으로 다 샤프하게 맞춰진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잘 안 보일 텐데 아직도 헤드 포커스가 다 맞아요. 여기 백그라운드나 포그라운드나 포커스 다 맞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카메라를 쓰는데 이제 내 카메라에 Geared Axis Tilt가 있다. 자, 이제 내가 다음으로 보여드릴 게 Axis Gear Tilt인데요. Axis Gear Tilt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설명해야 되면 요게 Axis Gear Tilt예요. 대충의 기능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차이가 지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으면 일반적으로 여기가 평행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프론트 스탠다드와 리어 스탠다드를 평행이라고 칩시다. 그럼 엑시스 기어 틸트를 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제 평행이 아니죠. 이게 대가리가 앞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이게 엑시스 기어 틸트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제 대형 카메라에서 말했듯이 대형 카메라가 어떻게 작동하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은 위쪽이 백그라운드고 아래쪽이 포그라운드잖아요. 보통의 사진에서는. 하지만 대형 카메라는 그때 말했듯이 바뀐다고 말했습니다. 위쪽이 포그라운드, 아래쪽이 백그라운드예요. 그래서 이제 엑시스 기어 틸트를 쓰게 되면은 아래쪽은 거의 안 움직임이 최소화되고 위쪽만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장점.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틸트를 했을 때 내가 포커스를 다시 잡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틸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렇게 되니까 이제 백그라운드, 포그라운드,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동시에 움직였어요. 동시에 렌즈, 그 필름의 플레인 전체 다 움직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Geared Axis Tilt를 썼다는 가정하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요렇게 했기 때문에 요쪽 아래쪽 부분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백그라운드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포그라운드는 움직였어요. 포그라운드가 움직였다. 그 장점이 뭐냐? 리포커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전 우리가 틸트를 했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필름 사이드, 렌즈 사이드가 있으면 요렇게 이렇게 있던 게 요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위아래가 동시에 움직였기 때문에 다시 포커스를 해줬어요. 하지만 Geared Axis Tilt는 이 상태에서 요렇게 됐어요. 이 상태에서 요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요렇게. 그래서 리포커스가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틸트가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처음에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제 풍경을 찍기 위해서는 보통 35mm 풀프레임 크롭 센서까지 칩시다. 1.5 그냥 후지 필름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크롭 센서는 1.5배란 말이에요. 풀프레임 기준으로. 크롭 센서 같은 경우에 보통 f8을 놓고 풍경 사진을 사람들이 많이 찍고요. 그 넘버를 넘어가게 되면 디프랙션이라고 하죠. 렌즈가 이제 너무 쪼이다 보면 빛이 들어오는 게 이게 반사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골고루 샤프하게 안 되고 약간 흐리멍텅하게 되는 게 디프랙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크롭 바디 같은 경우에는 보통 f11부터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풀프레임을 찍는 사람들은 보통 f11로 놓고 풍경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 다음에 f11 넘어서 f16부터는 이제 디프랙션이라는 게 나타나고, 미디엄 포맷 뭐 6x6 하셀블러 쓰시는 분들 f16이 이제 마지노선이에요, 사진을 찍기 위한. 그리고 대형 카메라는 이제 f32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f32로 놓든지 아니면 미디엄 포맷 중형 카메라에 f16으로 놓든지 아니면 풀프레임에 f11로 놓든지 아니면 크롭 센서 f8로 놓든지 간에 모든 부분이 샤프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는 이쪽에 있는 꽃도 찍고 싶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에 산에 있는 눈도 괜찮은데 다 같이 한 프레임에 찍고 싶은데, 그런데 심도가 너무 깊지 않아서 심도를 최대한 아무리 조여도 안 되네? 그리고 사진은 조금 흐리멍텅하네? 이렇게 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느꼈을 텐데, 디지털 쓰시는 사람들이라면 문제가 없어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포커스 스태킹이라고 포토샵으로 하면 되니까 문제가 전혀 없는데, 이제 필름 카메라를 쓰는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런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기했듯이 이제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있으면 렌즈를 이런 식으로 틸트를 시켜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렌즈를 틸트를 이렇게 시켜서, 그 다음에 틸트 시킨 다음에, 틸트를 시켰다는 거는 요 부분이 아까 말했듯이 요 부분이 위쪽이 이제 foreground, 위쪽이 foreground, 아래쪽이 background니까 요렇게 틸트를 시켰다는 거는 foreground가 포커스가 맞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background는 움직였기 때문에 포커스를 다시 한번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background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서 또 안 된다 이러면 틸트를 뭐 더 시키든가 덜 시키든가 다시 해서 이제 foreground 틸트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 background 조금 아까보다 나았는데 조금 그렇네? 그럼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추고, 그런 형식을 한 3번, 4번 반복하다 보면 포커스가 다 맞게 되고, 전 프레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대형 카메라 쓰시면 f32로 하고 그냥 슈팅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오늘 틸트를 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내가 파노라마 찍은 거, 대형 카메라 찍은 거 이제 스캐닝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게요.